오늘은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로 불편해 하실 수 있는데요. 매달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사실은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아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바로 시드머니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 소중한 자본을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 제가 많은 상담을 통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보험 가입 패턴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꼭 필요한 보험만 가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합니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불안감에 이것저것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결국 소중한 자본을 사용해 버립니다. 모든 질병과 사고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은 그냥 1, 2년 정도 쓰고 버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30년 넘게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은퇴에 가까워진 50대 후반인 분이 30년 동안 내야 하는 보험 상품에 아무 생각 없이 가입한다고 하면 이분은 과연 80세가 넘어서도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변 지인이 혹은 누군지도 잘 모르는 또는 어떤 보장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이 보험이 정말로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건지 말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보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자들에게 보험은 단 하나의 목적만 있습니다. 바로 내 자산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셔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가정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소득이 끊긴다면, 심각한 사고로 평생 일을 못하게 된다면, 암 진단으로 수천만 원의 의료비가 필요하다면,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면, 이런 가정경제를 뿌리채 흔드는 위험만 보험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골절 진단비 30만 원, 질병 수술비 50만 원, 아주 자잘한 보장 받으려고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결국 매달 지출만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부자로 가는 길을 막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과도한 보험에 가입했다가 결국 보험료 부담으로 중도 해지하는 악순환,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할 내용은 부자들이 절대 가입하지 않는 불필요한 보험, 그리고 부자들이 반드시 가입하는 필수적인 보험, 마지막으로는 보험 전문가만 아는 보험료 절감 비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부자들의 관점으로 보험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소중한 돈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셨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인데요.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가 5만 원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운전자 보험은 필수 담보만 설정해서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현재 설계안의 보장 보험료는 약 15,000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5,000원은 적립보험료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위에 예시를 보신 것처럼 보험에는 두 가지의 보험료가 있습니다. 바로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죠. 보장보험료는 질병이나 사고 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내는 돈이고요. 적립보험료는 보험 만기나 중도 해지 시에 돌려받기 위해서 쌓아두는 돈입니다. 이 적립보험료는 질병이나 상해 보장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적립보험료는 은행 적금처럼 내가 낸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주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 적립됩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만기 시 해약 환급금은 약 774만 원이 예상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적립보험료 34,985원을 20년 동안 납입한다면 원금만 해도 약 840만 원 정도인데 오히려 원금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걸 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입한 보험에도 적립보험료가 추가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추가가 되어 있다면 당장 삭제하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으로는 갱신 주기가 짧은 갱신형 보험입니다.
이것도 제안서를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40세 남성 기준입니다. 암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1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질병수술비 50만 원 이렇게 구성해서 보험료는 33,742원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쵸? 보장 내용과 보험료만 보면 너무 훌륭하지만 그 내면을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걸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아마 진짜 아무도 확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입 시 33,742원이었던 보험료가 1회 갱신 시 79,983원, 2회 갱신 시 184,249원, 3회 갱신 시 345,164원, 4회 갱신 시 489,640원입니다. 이거 감당이 될까요? 참 황당하지 않나요? 만약 가입 후에 큰 병에 걸려서 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60에서 70대 분들 중에 큰 병으로 진단받으셔서 갱신보험을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태까지 냈던 보험료가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물론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보험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결혼해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또는 우리가 은퇴하기 전까지입니다. 30대에 결혼하고 60에서 65세에 정년을 맞는다면 이 기간이 소득이 단절되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자 보험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월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든 보험을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소득에 맞게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적절히 조합하는 게 좋겠죠. 갱신형만으로 보험을 구성한다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 인상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러니 유지가 가능한 적정선을 잘 생각하셔서 보험을 준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보험료가 어느 정도인지 혹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댓글 남겨주실 거죠?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무렇게나 가입하는 특약들이겠죠. 이것도 설계안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40세 남자, 20년 납 90세 만기 사무직 기준 표준체 보험입니다. 설계안을 보시면 일반암 진단비 1,000만 원의 기준 보험료는 15,420원입니다. 암 수술비 1,000만 원 보장은 17,660원, 암 입원 일당 하루 10만 원 기준이 1,190원, 암 직접 치료 통원비 1일 5만 원 보상 기준 보험료는 4,400원입니다. 보험료만 보더라도 어떤 보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암 수술비 1,000만 원이 암 진단비 1,000만 원보다 보험료가 비싸죠. 최근 의료기술 발달로 수술 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 아산병원 암병원의 통계를 따르면 전체 암 환자 116만 8,731명 중에 암으로 수술한 환자는 23,350건으로 추정하고 암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83,662명입니다. 반면 항암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는 34만 6,827건으로 수술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가 진단비를 우선순위로 준비하는 건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진단 사실만으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암 수술비 특약은 진단만으로 지급하지 않죠. 암의 진단을 받고 수술해야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통계에서 보신 것처럼 암으로 진단을 받는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암 진단비보다 수술비로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거죠. 암 입원 일당과 통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합쳐서 보험료는 14,590원이죠. 차라리 1,000원 정도 더 보태서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특약들은 진짜 추천 안 드립니다. 만약 암에 대한 치료비가 진짜로 걱정되신다면 영상 마지막에 암 치료비에 관련된 영상을 자세하게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만성질환자의 유병자 암보험입니다.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만성질환이죠.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암보험에 한해서는 일반 표준체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좀 유리할까요? 암은 표준체로 가입을 하시고요. 뇌와 심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는 보험사를 나눠서 가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최근 상담한 실제 사례를 하나 공유해보면 얼마 전에 50대 시청자님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당뇨와 혈압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이분은 암보험 가입 전 고지사항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5년치 병원 이력을 검토해 드렸더니 약 복용 이외에는 병원에 다닐 이력과 수술 이력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님이 주변 지인으로부터 유병자 암보험을 추천받으셨다고 하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을 망설이다가 저에게 문의를 주셨죠. 제안서를 보니까 A보험사의 355 간편 상품이었습니다. 암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진단비 1천만 원 구성이었고 보험료는 12만 671원이었는데요. 부담이 되긴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제가 건강채 동일 조건으로 암보험을 설계해드렸는데 보험료는 7만 4,273원이 나오더라고요. 약 4만 6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4만 6천 원이지 20년을 놓고 본다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처럼 유병자 간편보험이 고지 의무가 간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비교 없이 가입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유병자 보험 상품의 라인이 더 다양해졌고 보험사별로 보험료 편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꼼꼼하게 보험료 비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정보도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죠. 꼭 주변 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5번째는 바로 직업 변경입니다. 보험 계약 당시에는 공사장이나 건설 현장 같은 위험한 직종으로 일을 하셨다가 현재는 사무직이나 주부로 직업이 변경되셨다면 당연히 사고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위험도가 낮아지면 이미 가입한 보험이더라도 상해보장에 대한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환급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 혹시라도 직업이 변경되었다면 보험사에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단 위의 내용과 반대되는 상황이라면 사고에 대한 위험률이 상승하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가입되어 있는 상해보험의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업이 변경된 걸 숨기거나 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상해사고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감액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내용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시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럼 부자들은 과연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고 활용할까요? 제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만나본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선 엄청나게 꼼꼼하십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가족과 같이 상의 후에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건 딱 필요한 것만 보험 가입을 합니다. 3대 진단비, 상해 후유 장애, 질병 1호종 수술비, 그리고 가족 일배책, 이렇게 필수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에 대한 보장에만 관심이 많으셨고요. 반대로 입원 일당, 골절, 화상 진단비, 질병 수술비 등 소액만 지급하는 보험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골절로 20만 원 받으면 뭐하나요? 20만 원 때문에 가정 경제가 흔들리지는 않죠. 그리고 보험사별로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 비교까지 꼼꼼히 체크하셨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족끼리 사이가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이런 분들은 나중에 실손을 유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 의료비 통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매월 20만 원 정도를 가족 전체가 모으고 있는 거죠. 가족 중 누군가가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계좌에 있는 돈으로 의료비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도 굉장히 현명하죠. 이렇게 무조건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에 대한 상담도 굉장히 많았는데 부자들은 종신보험을 이렇게 활용합니다. 바로 절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만약 아파트나 예금, 주식, 보험 등 기타 재산의 합계가 10억 원이라면 상속세는 그 재산의 10에서 50%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종신보험의 계약관계자 설정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숨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이런 식으로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만약 계약자를 부모로 자녀를 수익자로 설정할 경우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때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 역시 상속과세 대상에 포함돼서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절세를 위해서는 이렇게 가입합니다. 계약자와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본인을 피보험자로 설정해서 보험료를 자녀가 내도록 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자인 자녀의 소득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부모가 보험료를 낸 걸로 간주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상속 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자들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와 기준이 명확합니다. 보험 상품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자녀에게 세금 부담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나의 부를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보험을 활용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줄여서 일배책이라고도 하죠. 재테크 목적으로 집이 두 채이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렇다면 진짜로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부자들이 왜 이 보험을 가입할까요? 2020년 4월 가입자부터 일배책 보험의 약관이 개정되어서 집을 두 채 소유하고 있다면 보험 증권상 소재지 설정을 잘 해두셔야 합니다. 한 채는 본인이 거주, 한 채는 임대를 준 경우가 많은데요. 2020년 4월 기점으로 개정 전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실제 거주 조건으로만 보상을 했지만 개정 후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 그리고 임대를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도 보상하도록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배책 보험으로 청구가 많은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누수사고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임대해준 주택의 경우는 20년 4월부터 일배책 보험에 가입한 보험만 해당된다는 것과 가입한 보험의 소재지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 두 채이고 본인, 배우자가 20년 4월 이후에 판매된 일배책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본인의 보험증권상 소재지로 해두고 임대해준 주택은 배우자의 보험증권상 소재지로 변경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할 경우 보험증권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아서 보상에 불이익을 겪는 사례도 많다고 하니까 보험증권상 주소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돈이 들어갈 수 있는 누수사고의 경우도 보험증권상 소재지 설정 하나만으로도 큰돈이 지출될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부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과 일반인들이 섣불리 보험에 가입했다가 후회하는 사례는 확실히 다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일해서 번 소중한 돈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보험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푼의 보험료도 낭비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보험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리는 보험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취미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